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처자를 논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 처에 대해서 논할 때 그 남자 앉은 자리 아래가 배성의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인데 거기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처가 굉장히 현숙하고 고귀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가 이롭지 못한 경우가 있고 오히려 상관이나 양인 같은 흉사를 만났을 때 길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계 월령 용신 배성 희기. 여기서 끊으면 자, 이것은 대개 월령의 용신이 그죠? 희기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배합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대개 월령의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이제 격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격국을 이루는 것과 월령용신들이 서로 뭔가 순잡이나 그 다음에 선과 불선 이런 것들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 그 성격과 패격, 꺼리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배우자 자리에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처의 자리에 그 그러니까 뭐야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본래는 육신으로는 굉장히 현숙하고 고귀한 처를 만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면 월령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월령 용신의 그 배합에 따라서 희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육신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국에서 꺼리는 것이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재관이라도 좋지 않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처 궁 좌재 길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의 궁에 재성이 자리하고 있으면 본래는 길한 것이다 이거죠. 길하다. 그렇죠? 이인격 봉지 반위불미.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인수격이라고 하면은 인수격이 그것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뭐야? 인수격이 재성을 만나면 이 소리죠. 인수격인데 처의 자리에 재성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위불미. 도리어 뭐예요?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이니 결국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원래 길신이 그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일단은 여자나 남자나 좋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거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흉신이 앉아 있는 경우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길신이 앉아 있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월령 용신에 의해서 격국이 정해지고 그런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 아무리 좋은 길신이 있어도 그 격국에서 꺼리는 글자가 있으면 배우자 복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이것은 대개 격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처의 자리에 재성이 있으면 길하지만 인성격의 경우 처의 자리에서 재성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재성이 기신이 되어서 좋지 않다. 이것은 인성격을 파격으로 이르게 하니 처복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처공, 좌관, 길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의 궁에 정관이 앉아 있으면 그것은 길한 것이다. 그죠? 이 상관봉지 기능 순의 그랬어요. 순의. 자, 그러나 상관이 상관이 그 정관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죠?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만나게 되면 어찌 그죠? 어찌 능이 순한 뜻이 있겠는가?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순하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한 뜻이 있겠는가? 이거는 뭐예요? 격이 성격이 되겠는가? 격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잡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처의 자리에 정관이 있으면 솔직히 매우 길한 거야. 육신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의 사주가 상관격이라고 한다면 상관격인데 일지에 정관을 차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상관경관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경의 배우자 자리에 정관이 앉아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결혼을 하거나 그쵸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격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상관경관이 되어서 파격이 되니 어찌 현귀한 처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관이 자리하고 있으면 본래는 아주 현명하고 귀한 처를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격에 따라서 희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에 따라서 순잡에 따라서 그렇죠? 순하면 서로 이득이 돼서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렇죠? 잡하면은 잡되면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 파격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순잡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좌 상관 흉야 그랬어요. 자, 처의 자리에 그죠? 상관이 있으면 그죠? 처의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흉하다. 그죠? 흉해요. 그런데 이제 격 봉지 그죠? 가이 생제 살격 봉지 가이 제살 반주처능 내조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나 제격이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제격이 상관을 만나게 되면 이 소리죠. 제격이 상관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죄를 생화할 수 있으니 그렇죠? 오히려 그 격곡을 성격시켜주는 상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상관이.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생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칠사일격에서 상관인 그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제살할 수 있다. 그렇죠? 살을 제할 수 있다. 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처가 주체가 되어서 능히 내조를 잘하는 형국으로 좋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60만 가지고는 배우자 자리에 길신이 있다, 흉신이 있다, 뭐 양인이 앉아 있다, 뭐 칠살이 있다 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배우자 복을 그것만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 격국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격에 맞는 격국용신의 그 순과 잡을 나누어서 이득이 되는지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가지고 그 배우자의 복덕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의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원래는 상관경관이니까 남편을 파극에 이르게 하는 육신이라서 매우 흉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의 격이 제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관이 죄를 생화하니 상관이 재성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제격에서
상신 역할을 하게 돼서 격을 성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칠살격이라고 한다면, 그죠? 만약에 칠살격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칠살을 제어할 수 있으니 도리어 처의내조로 좋은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격을 만나면, 그렇죠? 칠살이 아니고 칠살격이죠. 칠살격을 만나면 상관이 칠살을 제어할 수 있으니 도리어 처의내조로 아름다운 명이 된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처좌 양인 흉야 그랬어요. 그쵸? 처의 자리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다. 그쵸? 흉해요. 그쵸? 근데 이혹 재관살 상등격 그쵸? 그 다음에 사주 성격곡 이일주 무기 전빙 일인 방신 즉 저필능 상부 그 다음에 길이 불가 집일 그랬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의 자리에 양인을 만나면 흉하다. 그쵸? 그러나 혹 재관이 그쵸? 제격 정관격 그 다음에 칠살격 그쵸? 재관살은 제격 관살 칠살격 상관격 그쵸? 칠살격에다가 상관격 등의 격국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흉신격국들이 사주에서 이미 격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주에서 기운이 무기하다. 일주에 기운이 없어서 무기해서 오로지 일지의 양인에 그쵸? 기대서 양인에 의지하여 본신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즉 처는 반드시 상부 남편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이치 그러니 이치를 그쵸? 한 가지만 잡고 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예요. 처자리에 양인이 있다면 흉한 거지만 그러나 오겨 제격에서는 제격이든가 또는 뭐 정관격이나 칠살격이나 상관격 그러면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제격은 일간이 극해야 돼서 힘이 빠질 것이고 정관격이나 칠살격은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힘이 없을 것이고 상관격도 내가 생하는 육신이니 일간이 이제는 신약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격 등은 일간을 신약하게 할 만한 이런 격을 이루고 있는 격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런 것을 이미 그것으로서 격을 이루고 있다면 그쵸? 그런데 일주의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주의 기운이 그쵸? 무기하다. 일주가 무기하다. 그러면은 근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어서 인성도 없어서 그렇게 무기하다면은 이러한 그 흉신격에 내 기운을 많이 빼가는 이런 격을 감당하려면 오로지 일지의 양인, 그쵸? 그 양인 하나에 의지해서 그 양인이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 사주의 처의 자리에 양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인은 오히려 남편을 도울 수 있다. 그 격을 감당할 수 있게끔 뿌리 근 역할로서 아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한 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가 이러하니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의 자리에 양인이 있으면 매우 흉한데, 그러나 제격이나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에서 사주가 이미 격국을 이루고 일주가 신약하여 오로지 일지 양인에게 의지하는 사주라면 처는 남편을 도와서 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치가 있으니 처의 자리에 양인이 있다고 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처궁 우간처성.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미 처의 성을 보았으면 또 다시 처의 성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처 성자 간두지제야. 여기서 끊으면 처의 성이 청간의 머리의 청간 머리의 재성이면 그쵸? 처투이 성국 약관 제투제 인다봉제 식상투제 위용지류 즉 좌하무용 역주 내조. 뒷문장은 조금 기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걸 설명하면, 자, 이미 처의 자리궁으로서 복덕을 봤다면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청간의 십성 육신을 처의 성을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의 성이 연월 청간에 앞에 재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예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가 그렇게 나와서 드러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죠? 격국을 이루었다면, 그죠? 처가 드러나서 격을 이루는 경우에, 그죠? 처의 성이 격국을 이루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관격의 재성이 투관되어 있게 되거나, 그쵸? 또 인성이 많은데 재성을 만나거나, 이건 다 재로 인해서 격국이 성격되는 거죠. 정관격의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거고, 인다봉제, 인성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가벼운 재성으로서 격국을 또 성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성이 청간에 드러나서 연월간으로 나와갖고 상신 구신 역할을 해서 그 본인의 격국을 이루게 만드는 그 십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식상, 그쵸? 식상격에서 재가 드러난 경우, 이거는 식상 생재격으로 또 성격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용신이 되면, 이런 용신이 재성이 이런 격국의 용신이 되는 종류들, 그쵸? 이런 종류들이 되게 되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즉 뭐예요? 배우자 자리 아래에 좋은 용신이 없더라도 역시 뭐냐면 내조를 처가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면 배우자 자리에서 좋은 길신이 없더라도 재성이 사회궁인 연월간의 머리 그 간두에 드러나서 어떤 식상 생재격이라든가 그죠? 인다의 재성을 써서 격국을 이룬다든가 뭐 정관격의 뭐 재생관으로 격국을 이루는 그런 십성의 역할을 한다면 배우자 자리가 굳이 좋은 용신이 없더라도 또는 흉하더라도 이미 그것으로만으로도 처덕으로서 처의 내조가 주체적으로 그 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의 복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해설을 보면, 자, 지금까지는 일지로부터 처의 궁을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천간의 십성으로서 처의 육신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의 육신이란 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재성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그 재성으로 인해서 격국이 성격이 된다면 처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정관격인데 재성이 투관되었거나 인성이 많은데 재성을 만나서 인성격이 성격이거나 또 식상격에 재성이 드러나면 이때의 재성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상신 또는 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처의 자리에 유용한 육신이 없더라도 처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 자기 배우자 복덕은 이미 자기 자신이 운명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배우자의 복덕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탐한다면 이루어지기도 힘들겠지만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별로 다시 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그렇다면 궁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사주의 복분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는 내 남편감 또 내 배우자감은 이러한 부분에서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는 알고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살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그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궁합에 또 보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처투 이 합격 그쵸? 약 인경 제로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식신상관 투살 봉제 지류 그 다음에 즉 좌하유용 역방 형극 그랬어요. 자 분석을 해보면 처가 이미 드러나서 이것이 파격을 만든다면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것이 약한 인성격이 재성이 처성이 드러나서 뭐 제극인으로 파격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성이 약한데 재성이 드러난 경우 그쵸? 이런 경우는 재성으로 인해서 이제 파격이 되는 거죠. 또는 식신이나 그쵸? 상관 또는 칠살 그쵸?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뭘 만난 거예요? 재성을 만나는 것들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재성으로 인해서 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즉 자리 아래에 이럴 경우에는 유용한 용신을 배우자 자리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쵸? 역시 형극을 방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배우자 자리에 좋은 귀신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재성이라고 하는 십성에 의해서 내 격국이 파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방비를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자, 재성이 투관되어 파격이 되는 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성격이 약한 경우 재성을 보면 제극인으로 파격이 되고 또 식상으로 칠사를 극제하고 있는데 재성이 드러나면 식상이 살을 극제하지 않고 재성을 상생하느라 칠사를 제어하지 못하니 파격이 된다. 이러한 것으로 파격이 되면 처의 자리에 유용한 육신이 있어도 처덕을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지에 있는 길신보다 천간으로 드러난 육신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살펴볼 것이 식신상관 그렇죠? 식신상관이 식신상관격에서 칠살이 드러났는데 재성을 만나는 종류라고 했으니까 식신상관격은 칠살을 만났다는 것은 식신재살이나 상관합살 또는 뭐 상관가살이나 식신대살 뭐 이런 것들로다가 이미 살을 제하고 있는데 이때 재성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재생 살이 돼버리면 파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스러운 경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배우자 자리에 그런 유용한 그런 용신, 좋은 길신을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성이 연월간에 드러나서 이렇게 격을 파격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처투, 성격, 그죠? 혹, 처공, 유용, 이, 좌하, 형충, 그 다음에 미면, 등미, 처이, 난해, 노 그랬어요. 자, 이건 또 뭐냐 하면, 또한, 또가 또 뭐가 있냐면, 또한, 처가, 이렇게 청간으로 투간되어서, 격이 성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 혹, 처의 궁에서 그쵸? 처의 궁에서 어, 형충 그쵸? 처의 궁 그 자리 아래에서 형충을 당하면 그쵸? 그런 것이 있다면 있다면 형충이 있다면 그거죠. 당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철을 얻었더라도 그쵸? 어, 해로하기가 해로하기가 힘들다. 어, 해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또한 처가 투간되어서 격을 이루고 또 처의 자리에 희용신이 있어 유용지신까지 갖추고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아름답고 형귀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나 월지를 통해서 일지가 형충 등을 만나게 되면 끝내 해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용지신도 있어야 되고 청간의 십승으로서 격을 성격시키는 상신이나 구신 역할을 하는 배우자 배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로하고 살려면은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 자리가 형충이나 원진살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팥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햇살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이제 그 자신의 복분을 좀 알고 그런 부분을 자기가 수용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지혜롭게 이제는 해결해가는 그러한 그 가정관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우약, 처성, 양투, 편정, 잡출, 그죠? 하, 일부, 이, 다처, 역, 방형극, 지, 도야 그랬어요. 또 만약에 처의 성이 두 개가 드러난다면, 그렇죠? 이것은 정편이 잡되게 드러난 것이다. 섞여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찌 그렇죠? 한나의 남편이 여러 처를 그렇죠? 여러 아내를 둔다는 것인데 이거 역시 그렇죠? 형극을 그렇죠? 방비하는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방비하는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 않다.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만약에 처해성인 두 개가 투간되어 정과 편으로 섞여서 나타난다면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게 되는 것과 같으니 가정이 편안할 수 없다. 이러한 것도 내 사주에 그런 걸 타고났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자제해서 그쵸?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게 두 사람이 살다 그냥 헤어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이혼 이혼한 사람이 있다. 그런 내력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가족들의 그 충격, 그렇죠? 그다음에 허탈감, 어,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를 주는 건데 더군다나 자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무슨 죄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식까지 낳아놓고 부부가 이제는 해로하지 못하고 뭐 이제 이혼 파탄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부모로서 이제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러한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혼은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 진짜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어, 이혼할 지경이 되더라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성장기에는 좀 피하고 나이 먹어서 이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참 그래도 인간미가 참 깊은 것이라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가정은 차라리 부모 형제나 자식한테까지도 이혼하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그러한 그 최악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참 그 인간관계 특히 참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두 번 말해봤자 잔소리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하지만 이제 항상,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원인이, 그 복덕이 나로부터 이미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복덕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미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정도는 감안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만났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어, 자식, 기간, 궁분, 여간, 자성, 소투, 희기, 그 다음에 리어론, 약동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식의, 그쵸? 이 자식의 이르러서는, 자기가 나서는 그 뭐냐면 그 자리 궁을 그죠 분별하여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의 성의 어, 자녀의 성을 보는데 그쵸 자녀의 성을 보는 데 있어서 희귀는 음, 어, 다시 한번 엉켰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어 자식이죠. 저 자식에 관해서는 그죠? 그 자리 궁을 분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녀의 성의 희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아야 하니 그죠? 그러한 그러한 이치는 철을 논하는 것과 대략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식에 관해서도 자리궁을 보고 자리의 욕심이 투간된 것을 보고 자녀의 희기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식의 복덕을 보는 것도 그동안 처에 대해서 처를 보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듯이 그거와 이치가 같으니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자녀의 성을 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단간 자식 장생 목욕지가 역당 숙도 그랬어요. 틀린 것은 처랑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볼 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장생 목욕의 가결이 있는데 이건 역시 마땅하게 숙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를 보는 거하고 자식을 보는 거는 거의 같은데 보는 방법은 같은데 다만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2운성으로다가 자식의 수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의 수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산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다 생산할 수 없어서 그냥 이 부분은 참고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장생 사자중 순반 모교 일상 보길상 관대임관 삼자위 왕중 오자 자성행 그 다음에 쇠중 이자 병중일 그 다음에 사중 지노 몰아랑 그 다음에 제비 양취타인자 인묘 지시 명요망 그 다음에 수기 위절 일계자 태중 두산 양고당 그 다음에 양중 삼자 지유일 남여 공중 자세상시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12운성으로 예를 들어서 장생은 뭐냐면 4명의 자손을 두게 되는데 이것은 그 순중의 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4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목욕은 쌍둥이를 하나의 일상이니까 하나의 쌍둥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길상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관대임관은 아들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왕지는 5자녀를 두게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독립해서 나아가 성공하는 그런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쇠지 중에는 2자식이고 병지에 있게 되면 하나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사지에 있게 되면은 그쵸 늙어서 늙도록 이게 아랑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없다. 없다. 늙도록 아들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뭐예요? 오직 타인 남의 자식을 취해서 기를 뿐이다. 그쵸? 남의 자식을 얻어서 기른다. 그쵸? 그리고 묘지는 그쵸? 묘지가 시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명이 요망한다. 명우는 요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지에 있는 자식은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기를 받은 절지 그쵸? 기운을 받은 절지라도 다른 곳에서 생을 받아서 기운을 받는 절지를 갖고 있으면 자식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고 태중에 있는 거 그렇죠? 태지에 있는 태중에 있는 경우는 첫 자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딸을 그렇죠? 고낭은 딸이에요. 아랑은 아들이고 고낭은 딸이니까 딸을 기르게 된다. 그래서 첫 딸을 얻게 되고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양지 가운데에는 세 자식이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한 명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세 자식이 있어도 두 자식이 실패하고 하나만 기르게 된다. 양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남녀의 자리 가운데에 자식의 상세함이 이제 이와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12운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런 거는 산하 제한이 있어서 딱딱 지금은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이치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때 글쎄요. 요즘 20, 30대의 그런 자식 성을 우리가 그 시주 시주에서 시지에다가 남자는 저는 그 관살의 음양으로서 자식이 태지에 있는지 장생지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명 같은 경우 식상이 자식이니까 식상으로서 자식이 뭐 절대지에 있는지 로강지에 있는지 그 시지로서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인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연장생 논법, 그 다음에 용양이 불용음 그랬어요. 그러나 장생의 논법에서는 양을 쓰고 음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육신으로다가 뭐 남자 같은 경우 평관이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다. 여자 같은 경우도 식신이 아들이고 이제 상관이 이제 딸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12운성에서는 자평에서는 원래 12운성이 음포태 양포태를 다 소중하게 쓰거든요. 하지만 이 자식을 보는 자식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음포태는 쓰지 않고 양포태법만 쓴다. 그것은 12운성 법으로서 그 자연 H가 이제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브릴 지용 경금 장생 사유축 순수지구 이불용 신금 역수지 자신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불일은 그쵸 경금의 장생지를 쓴다는 거죠. 단지 가불일은 단지 경금의 장생지를 쓰고 그러니까 가불일간이 을목한테는 경금이 정관이지만 정관이라 하더라도 양포태만 쓰니까 경금을 가지고 돌리라는 거죠. 아들을 볼 때는. 경금으로서 시지를 놓고 12운성으로 저 경금이 절지에 있는지 장생지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경금을 위주로만 보라는 거예요. 양간만 위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간목일주한테는 당연히 경금이 실사르니까 당연하지만 을목한테도 아들은 경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이 금국이잖아요. 사유축 삼합은 경금 금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어떤 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쵸? 그러나 신금은 역으로다가 순행이 아니고 역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진이라고 쓰지는 않기 때문에 순수 격국에서는 이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음포태는 쓰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설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가불일주는 경금의 장생을 쓰니까 사유축 금국으로서 순수하지만 그러나 신금의 지지는 이거를 역수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사유축을 쓰지 않고 자신진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삼합의 국은 없기 때문에 자식을 보는 법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그 삼합국으로서 아들을 정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수서 유관 위 여살 위 남지설 그쵸? 연우 불가이 가병 경 남이 용 양국 지용 신남이 용 음국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비로 그쵸? 고서에서는 정관이 딸이고 그쵸? 그 다음에 칠살이 아들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그쵸? 있다. 그쵸? 그래서 마침내 마침내 뭐예요? 간목에게는 경금을 아들로 쓰고 그 다음에 아들로 쓰고 양의 격국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을목에게는 신금이 아들로 쓰면서 음의 격국을 쓰게 되는데 그 얘기죠. 음의 격국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불가이 그쵸?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고서에서는 정관의 딸이고 칠살은 아들이라고 하여 간목일가는 경금을 아들로 하고 사유축 금국으로 양포태를 쓰고
을목일간은 신금이 칠살인 신금을 아들로 하여 자수인 음의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개목위 일주 불문갑을 총이 경위 남신위여 길이 자연 구어 간살 기능 험호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 목의 일주는 그죠? 가부를 불문하고 가부를 불문하고 모두 경금이 아들이 되고 신금이 딸이 되니 그러한 이치는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살에 구애받아서 얽매여서 어찌 능히 그걸 증엄이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위 팔자 도수 요간 자식 그죠? 선간 시지 여기서 끊으면 그죠? 이 때문에 팔자를 그죠? 손에 잡고서 자식을 보려면 먼저 시지를 봐야 된다. 먼저 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역갑을 생일 기시 과계 경금 하궁 혹 생왕 혹 사절 그죠? 기다 과이 유정수 연우 이시 간자 성 배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부일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주에서 그쵸? 그 시주에서 경금이 어떻게 궁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래서 즉 혹 생황한지 혹은 사절에 처해 있는지 그쵸? 그것이 많고 적음이 이미 그 수에 정해져 있다. 그런 연후에 시간에서 자식의 성을 그것에다가 배합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서 자식을 보려면 우선 시지의 자리를 살피고 천간의 십성을 살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불일에 출생하였다면 경금이 관살이니까 자식이 되죠. 그 시주 특히 시주가 시지에 그죠? 그 시지의 경금이 어떻게 궁과 관계되어 있는지 그죠? 시지죠 시지. 그 시지의 경금이 어떻게 궁과 관계되어 있는지 즉 상황하거나 사절지에 속해 있는지를 살피면 자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드러난 십성이 격국과 유정한지 무정한지 저울질하면 자식에 대한 목덕을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제격 이 시간 투식 그 다음에 광격 이시 간투 제지류 개위 시간 유용 즉 사시 봉사절 역주 자귀 단불 심번이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제격으로 시간에 식신이 투간돼서 드러나 있거나 또는 정광격의 시간에 재성이 드러나 있는 이러한 종류들, 그죠? 종류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시간에서 유용하다. 그렇죠? 시간의 쓰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이것은 뭐예요? 시지가 그죠? 사절지를 만나더라도 그죠? 사절지를 만나더라도 뭐예요? 역시 자식이 귀함을 그죠? 귀한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만 단지 뭐예요? 불신번이 그쵸? 자식이 다만 그 자식이 심히 번성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많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봉생왕 즉 리나 요술 기가 양호 그랬어요. 만약에 또 생왕을 만난다면 즉 기리나가 그쵸 슬하에 많을 것이다. 즐비할 것이다. 어찌
어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양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자식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약 시간 불호 자투 파국 즉봉 생황, 그렇죠? 난의 자식 야구 사절 무소망의 그랬어요. 그래서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시간에 좋지 못한 육신이 있어서 이거죠. 그렇게 되면 자식이 드러나서 파국을 이루게 된다. 그죠? 파국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파국으로 드러나게 되면 즉 뭐예요? 생황을 만나더라도 자식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죠? 만약에 또 사절지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희망이 없다. 무소망의 그렇죠? 희망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론 처자 지대략야.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처와 자식에 대한 대략일 뿐이다. 그래서 또 잘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8장 처자를 논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마지막에 살펴보면 만약에 시간에서 합격의 요인을 제공하면 자식의 성이 생지와 왕지를 만나더라도 자식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지와 절지에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사지와 절지까지 있다면 아예 희망이 없으니 이러한 이치를 자세히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